사회초년생을 위한 절대 실패하지 않는 ETF 투자법. 10년 ETF 적립식 투자 실전 강의. 파트 1 투자의 첫 단추 왜 ETF인가 왜 적립식인가. 1.1 ETF 분산 투자의 가장 쉬운 답. 투자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에게 ETF EXCHANG 트레이디드 펀드는 가장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도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TF는 특정 지수나 자산군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펀드로 주식시장에서 단일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되는 금융상품입니다. 개별 주식 한 주를 사는 것처럼 클릭 한 번으로 수백 수천 개의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ETF의 핵심 가치입니다. ETF 투자는 여러 면에서 초보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첫째, ETF는 특정 기업의 파산과 같은 개별적인 위험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시장 전체의 성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우량 기업이 부진하더라도 다른 기업의 성과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분산 투자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둘째, 운용 보수가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인 SPY의 연간 운용 보수는 0.0945% 수준이며 다른 경쟁 상품의 경우 0.01%까지 낮아지기도 합니다. 이는 장기 투자 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셋째, ETF는 주식처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어 현금화가 용이합니다. 특히 SPY와 같은 유동성이 높은 ETF는 거래 편의성 측면에서 압도적입니다. 1.2 시장 타이밍을 무시하는 절대 무적의 전략, 적립식 투자 DCA. 수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법의 핵심은 바로 적립식 투자, 즉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달러 마이너스 카스트 에브리징 DCA입니다. DCA는 자산의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정해진 주기에 매월마다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의 가장 큰 강점은 언제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완전히 해소해 준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저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DCA는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더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적립식 투자는 심리적으로도 매우 유리합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시장이 하락할 때 공포에 질려 매도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DCA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투자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하락장을 손실의 시기가 아닌 더 많은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주식 가격이 낮을 때는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하고 가격이 높을 때는 더 적은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주당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DCA는 시장 변동성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1.3 투자를 완성하는 마법, 복리 효과와 장기 투자의 힘. 투자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는 시간입니다. 장기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복리 효과 때문입니다. 복리란 투자로 얻은 수익을 다시 투자하여 이자가 이자를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 내려가면서 점점 커지듯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복리 효과는 특히 장기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질 때 그 위력이 극대화됩니다. 장기 투자는 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은 예측하기 어렵고 운이 크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투자 데이터를 살펴보면 시장은 일시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더라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는 이러한 시장의 회복력과 성장 추세에 올라탐으로써 단기적인 변동성에 좌우되는 운의 개입 여지를 줄여버립니다. 이는 투자 성공이 단기적인 감각이나 행운이 아닌 꾸준함과 시간이라는 원칙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의 가상 사례는 이 원칙이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되는지를 증명할 것입니다. 파트 20년의 여정, 400달러의 기적. SPY와 QQQ 실전 사례 분석.
2.1. 가상사례 설정 2015년 8월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본 보고서는 사회초년생이 2015년 8월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10년간 매월 마지막 거래일에 미국 대표 지수 추종 ETF인 SPY와 QQQ에 $400씩 적립식으로 투자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총 투자 기간은 120개월이며 누적 투자 원금은 총 $48,000입니다. 모든 계산은 제공된 기간의 월말 종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2.2. SPY S&P 500과 함께한 10년의 기록. SPY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미국 대형 우량주 50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하는 상품으로 변동성이 적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가상 투자자의 10년 SPY 투자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8월 첫 투자 당시 SPY의 월말 종가는 $166.63였습니다. $400로 약 2.4주를 매수하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시장은 꾸준히 우상향하며 자산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시장은 급락했고 SPY 가격은 $238.9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시기 매월 $400를 꾸준히 투자한 덕분에 투자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량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더 많은 주식을 저축하는 할인 기간이 된 셈입니다. 2022년에는 연간 하락장을 경험했습니다. 자산 가치는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투자자는 흔들리지 않고 매월 $400를 꾸준히 투자하여 평균 매입 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말부터 2025년 8월까지 이어지는 폭발적인 시장 반등 속에서 그동안 쌓아온 수량들이 가파르게 가치를 키워나갔습니다. 2.3. QQQ 나스닥 100과 함께한 역동적인 10년.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기술주와 성장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QQ는 SPY보다 높은 변동성을 보이지만 동시에 높은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성향을 가집니다. 가상 투자자의 QQQ 투자 여정은 SPY보다 훨씬 더 극적이었습니다. 2015년 8월 첫 투자 당시 QQQ의 월말 종가는 $96.59였으며 $400로 약 4.14주를 매수하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10년간 QQQ는 기술주 성장 흐름에 힘입어 가파른 우상향을 보였습니다. 2020년 3월 QQQ는 SPY보다 더 크게 하락하여 $184.30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놀라운 속도로 비자 반등에 성공하며 2021년 말에는 $400에 육박하는 가치를 보였습니다. 2022년 하락장에서는 SPY보다 더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DCA 전략을 고수한 투자자는 이 기간 동안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량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기술주가 주도하는 시장 랠리가 이어지면서 QQQ 포트폴리오는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여 SPY를 크게 앞서는 최종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파트 3 데이터가 말해주는 투자성과 비교 및 핵심 인사이트. 3.1. SPY vs QQQ 10년 투자성과 최종 비교. 10년간 매월 $400씩 총 $48,400를 적립식으로 투자한 가상 사례의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 1. SPY vs QQQ 최종 투자성과 비교. 구분 누적 투자 원금 최종 포트폴리오 가치 총 수익 투자 수익률 ROI. SPY $48,400 10만 7,329 58 92만 9,121.75%. QQQ $48,400 13만 591 82 19만 1,169.82%.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두 ETF 모두 놀라운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QQQ는 SPY보다 약 23,262 더 많은 수익을 기록하며 10년간의 투자 승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기술주가 시장을 압도하는 성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3.2. 승자와 패자는 없다. 각 ETF의 특성과 투자 시사점. 결론적으로 SPY와 QQQ 모두 성공적인 장기 투자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ETF가 지향하는 바는 명확히 다릅니다. SPY는 미국 경제의 평균적인 성장에 편승하여 안정성과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반면 QQQ는 기술주 중심의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이러한 특성 차이는 투자 시점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QQQ의 경우 2022년처럼 기술주가 크게 하락하는 시기에 SPY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CA 전략을 꾸준히 실행하는 투자자에게 이러한 변동성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크게 하락했을 때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함으로써 이후 시장이 회복될 때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QQ의 사례는 장기적인 DCA 투자자에게 있어서 시장의 급락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산을 증식시키는 동력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초보 투자자는 단순히 승자를 고르기보다는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ETF를 선택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선호한다면 SPY를,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다면 QQQ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두 상품을 적절히 조합하여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전문가들은 SPY를 기본 포트폴리오로 설정하고 QQQ나 SCHD와 같은 ETF를 조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파트 4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라인 4.1.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투자 팁 앤드 체크리스트.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숙지해야 합니다. ETF 선택의 함정. SPY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거래량이 많은 ETF입니다. 따라서 유동성이 매우 뛰어나 단기 트레이더나 대규모 거래를 하는 기관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자라면 SPY보다 운용 보수가 더 낮은 IVV나 VO와 같은 다른 S&P 500 ETF를 고려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SPY의 운용 보수 0.0945%는 IVV나 VO 0.0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QQQ에 대한 QQQM. QQQ는 주당 가격이 높아 소액 투자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QQQ의 운용사인 인베스코는 QQQ와 99% 동일한 구성 종목을 가지면서도 주당 가격이 절반 이하인 QQQM IMVS CONASD AQ100 ETF를 출시했습니다. QQQM은 운용 보수 또한 0.15%로 QQQ 0.20%보다 저렴하여 소액으로 장기 투자하는 사회 초년생에게 이상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및 거래 시간 확인. 해외 주식 거래 시 수수료는 국내 주식보다 통상 710배가량 높습니다. 증권사별로 다양한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반드시 여러 증권사의 수수료를 비교하고 유리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증권사에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하나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물론 미성년자도 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시장은 시차로 인해 한국 시각으로 새벽 시간대에 거래가 가능하며 서머타임 기간에는 거래 시간이 1시간 앞당겨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2. 꼭 챙겨야 할 세금 문제. 해외 ETF 양도소득세. 해외 ETF 투자로 얻은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금 납부 의무를 숙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마이너스 필요경비 마이너스 기본공제 곱하기 22%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까지 적용되며 세율은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가 별도로 부과되어 총 22%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
양도가액 1,500만 원 내외 ETF 매도 금액. 취득가액 1,000만 원 내외 ETF 매수 금액. 양도 차익 500만 원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기본 공제 250만 원 연간 250만 원 공제. 과세표준 250만 원 양도차익 마이너스 기본 공제. 납부할 세액 55만 원과 세표준 250만 원 세율 22%.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도 있습니다. 같은 과세기간 1월 1일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해외 주식의 양도 차익과 양도 차손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PY에서 1,000만 원의 이익을 얻고 QQQ에서 500만 원의 손실을 본 경우 두 ETF의 손익을 합산하여 500만 원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처럼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매도하여 이익과 상계하는 방법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효율적인 세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연간 2억 원 정도 납부하는 것이 저우 꿈입니다. 파트 5 결론 투자를 시작하는 당신에게 이번 보고서의 10년 가상 사례는 투자에 대한 중요한 진실을 입증했습니다. 시장 예측은 무의미하다.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맞추려 S는 대신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DCA 전략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강력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간과 주식 숫자가 가장 큰 무기다. 장기간에 걸쳐 투자를 지속하면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극복하고 복리 효과를 통해 자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변동성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공포에 질려 매도하는 대신 꾸준히 저가의 주식을 매수하는 DCA를 실행하면 하락장이 오히려 자산 증식의 발판이 됩니다.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복잡한 분석이나 예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행동과 꾸준한 인내심에 있습니다. SPY와 QQQ의 사례는 이 단순한 원칙을 따랐을 때 누구나 충분히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투자를 시작하려는 당신이라면 오늘부터 당장 $400라는 작은 금액으로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는 여정을 시작해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바른 전략과 꾸준함만 있다면 누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든 건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 채널이었습니다.